깊은 애정과 이해가 뭐 충분 조건에 미치기에는 무언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서구적 시각에서 제기되는 논점. 저는 사실 동양 그 한문화권에서의 시는 서로 상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적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되는 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그 김소월의 시 같은 경우도 보면요. 김소월의 시가 상당 부분 당시에 아분을 그 차원을 한 것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정지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도 학위 논문을 정지용 시와 한문학의 관련 양상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현대와 전통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시임이 아마 지금까지도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 같은 동양 문화권의 특수성이 더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향후 여기 관련 아주 좋은 그 토속적인 작품을 번역하는 것이 방향이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시대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번역할 거는 백석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백석시 관련 자료를 지금 10 몇 권을 이미 주문을 해놨고 이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만, 우선 저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한국시의 아름다움, 그리고 제가 한국시에서 받은 감동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으로 저는 일단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는 그 중국에서의 일반 독자층을 상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문학성만 확보가 되면 독자는 있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책을 번역해가지고 팬레터도 받았는데, 그분은 중국어, 그러니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한국에도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도 좋지만요, 제가 중요하게 교류하고 있는 경우는 중국 대학의 중문과 교수님들하고요, 중국 현지의 시인들,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난해부터 한중 작가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의 뭐 수팅을 비롯해서 많은 그 문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항상 한국에 또 이런 시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진정하게 우리끼리만의 문학인 아닌 중국에도 널리 수용이 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양 선생님의 그 토론에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했습니다만, 여기 대해서도 얼마든지 또 두 분 선생님께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질문을 일단 열려둔 상태로 놔두고요. 서양어권 두 분 발제에 대해서 이 토론을 맡아주실 박성창 교수님은 서울대 국문과에 재직하고 계시고요. 주요 논문으로서 비평가 진실, 문화와 기호, 구조주의와 항공문화 연구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는 두 분 모두에게 공통된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참 두 분이 한국 문학의 참 중요한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나수호 선생님 경우에는 젊고 유능한 어떤 새로운 번역 세대의 출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또 이민정 선생님 경우에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브라질의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그런 힘든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 선생님 발표가 번역에 관련된 어떤 실제적인 체험보다는 또 원론적인 어떤 문제를 많이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자로서 제 역할은 좀 더 프랙티컬한 걸 좀 선생님들한테 끌어내는, 그게 이제 제 역할인 것 같은데, 저도 그냥 그 발표문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원론적인 그런 문제들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번역과 관련해서 항상 그 활발한 토론과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최근에 그 번역에 대한 논의가 상식적인 논의의 차원을 벗어나면서 번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 내에서 보다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시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추세에 맞춰서
좋은 번역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지역과 문화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번역이라고 하는 건 불가피하고 또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 국한시켜서 말해본다면은 한국 문학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외국 문학을 한국 문학으로 번역하는 그것이 대세를 이루던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증대해서 외국 문학의 한국어 번역하고 한국 문학의 외국어 번역이 이제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거 좀 생략을 하고요. 한국어에서 서구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지금 두 분 선생님이 다 거기에 해당하시는데 이거는 서구어에서 또 다른 서구어로의 번역과는 좀 다른 차원의 논의를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 선생님께서 그 논의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있는 그 말터 베냐민의 그 분석을 위시해서 서구에서 개진된 번역학이라고 하는 게 이질적인 어떤 언어 사이의 번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의 번역 같은 그런 번역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이런 번역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의식하게 됐고 다음과 같은 좀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아주 널리 알려진 문구도 있지만 사실 번역의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변형과 원문의 상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질적인 언어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구문상의 변형하고 또는 특정한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변형은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예컨대 지금 나소 선생님이 언급하셨던 빵을 떡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어에서 오빠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론적인 위상하고 영어에서의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불가피한 변형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인 이것과는 구분되는 의도적인 변형의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문학의 경우입니다. 야스나리 가와바타하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해서 일본 문학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한 그 번역가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일본어 텍스트에서 아주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문장을 번역 텍스트에서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서구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동양에 대한 환상, 일본에 대한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 우리가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어떤 많은 변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원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문에는 일정한 훼손과 변형이 의도적으로 가해졌지만 그래서 원문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손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손실과 변형 덕분에 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유력한 노벨상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어떤 불가피한 변형 말고 어떤 그 텍스트를 다른 문화권에 잘 소개하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변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문학의 이제 외국어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한국 문학을 어떻게 외국에 전달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한국 문학이 해당 국가의 문학적 체계 내에서 흡수되고 일정한 의미를 부여받는 단계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작품 번역이 번역된 텍스트가 그 텍스트를 수용한 사회에서 어떠한 문화적 위상을 차지하게 되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문학작품의 번역에 대한 논의가 그 출발어 문학 텍스트를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접근보다는 번역을 통해서 그 도착권 국가의 문학세계에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번역된 텍스트는 도착어권 국가에서 문학사적인 어떤 가치를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문학의 외국어 번역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그 이민정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아론두의 경우에는 번역가이면서 또 시인이기도 했고, 특히 이 사람이 이제 번역을 통해서 그 브라질 문학에 어떤 일정한 문학적인 충격을 주었고, 또 이민정 선생님이 번역하신 이상이 브라질 문학에 어떤 그 임팩트를 주었다라는 것도 이제 이런 것과 연관해서 좀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의 어떤 이미지하고, 또 브라질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이상이라는 작가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고, 번역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수용상에 나타나는 차이점까지를 사실은 고려하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텍스트를 번역할 것인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저는 자주 간과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번역자가 텍스트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대상이 될 텍스트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깊이 있는 지적인 훈련을 병행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브레이트라는 사람의 그 희곡을 영어로 번역한 스티브 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외국인을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소개시켜야 하는 연애와도 같다. 국제결혼에 비유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우리는 아주 매우 지적인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번역해야 될 대상 텍스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랑의 실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특히 이제 한국 문학의 외국어 번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특정 텍스트를 번역의 과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자칫 번역이라고 하는 게 대상 텍스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동반되지 않은 채로 텍스트에 대한 단순히 어떤 언어적인 조작행위로만 번역이 그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발표 중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번역원에서 특히 이제 지금까지 그 한국 문학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자유공모식으로 이제 번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거를 이제 지정공모로 번역을 지원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이제 100종의 문학 텍스트를 선정을 해서 그 가운데 이제 번역을 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이제 취지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번역이 가질 수 있는 난점 중에 하나는 그 텍스트를 그 번역하게 될 어떤 그 번역가가 그 텍스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애정, 그 텍스트를 고르기까지 그 선별 과정, 그 텍스트를 만나기까지의 과정, 이거 자체가 사실은 실제적인 어떤 번역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 그러한 과제가 이렇게 미리 주어졌을 경우에 그런 과정 자체가 이제 생략돼 버리고, 단순히 이제 지적이고 언어적인 어떤 번역 과정, 이런 걸로만 번역이 이렇게 생략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문학 텍스트 번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소설을 번역하는 거하고 시를 번역하는 거하고 이게 저는 동일한 층위에서 논의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번역과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소 선생님께서는 번역과의 과제를 원문하고 목표 언어 사이의 일종의 이제 균형 잡기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반해서 이민정 선생님께서는 조금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그 번역가의 이제 제목 자체도 이제 번역가의 과제를 넘어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번역을 일종의 어떤 창작과 동일선상에서 거론할 수 있는 어떤 지점까지 이제 가는 것까지를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두 분 선생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번역론이라고 그럴까요? 번역관의 차이라고 하는 게, 나 선생님께서는 좀 소설 번역 중심이셨고, 그 다음에 이민정 선생님은 좀 시번역 중심이었고, 그래서 똑같이 이게 문학 텍스트 번역이지만
이 장르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번역의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 개인적인 경험과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